이번에는 화요일 건강클릭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는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족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죠. 적게나마 음식도 하셨을 테고요. 또 네. 가족 수가 적으신 분들 먼 길 달려서 오랜만에 만나셨을 텐데 이렇게 명절이 끝나면 찾아오는 게 바로 명절 증후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절 증후군의 극복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쇠셨죠? 네, 잘 세셨습니까? 네. 자, 실제로 이제 명절이 지난 후에 이 명절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해마다 딱 가장 바쁜 이틀이 있어요. 우리가 설 명절 이후에 그리고 추석 명절 이후에 그 다음에 첫째 날에 환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어제도 환자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장시간의 우리가 가사 노동이나 아니면 귀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피로들이 같이 겹쳐져서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척추나 목 같은 허리 쪽의 통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깨나 무릎의 관절 질환들 이런 부분들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네. 예년보다 이동이 적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운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고 나면 원장님 운전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시간의 정체된 도로를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운전을 하는 것들이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 달리는 상황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고 해도 막히는 거리를 갈 때가 훨씬 더 불편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대부분 운전을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왼쪽 편과 같이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차가 막히고 그다음에 가다 서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될 때 엉덩이가 앞으로 쭉 빠지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긴장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엉덩이가 빠지는 상황들이랑 좌우측으로 한쪽으로 틀어지는 자세들 이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가벼운 경우에는 허리 쪽에 근육과 인대 쪽에 염좌 상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디스크에 무리를 주거나 아니면 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 좀 예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우리가 좋은 방법들은 휴게소마다 들러서 내가 불편할 때마다 한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은데 마찬가지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두 가지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쪽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앞으로 쭉 늘어준 상태에서 등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20초간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머리 위쪽으로 쭉 잡아당긴 상태에서 상체를 같이 또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한 번, 그리고 또 왼쪽으로 한 번, 교대로 10초간 허리 쪽을 늘려주시는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쪽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깨 쪽의 스트레칭을 같이 살펴보면 팔꿈치를 머리 뒤쪽으로 넘겨서 쭉 잡아당겨주는 이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팔꿈치를 다시 또 내 몸의 정면 부위로 왼쪽, 오른쪽 각각 10초씩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무리로 아까 첫 번째 했던 동작들, 손에 깍지 끼고 등을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는 이 동작들을 20초간 유지해 주시는 부분들, 이 동작들을 꼭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스트레칭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하면 코로나 전에는 온 가족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 부치는 걸 생각해 맞아요. 볼 수가 있는데 네. 올해는 좀 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음식하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명절에 음식하느라고 알아 눕는 분들 많으신가요? 네, 정말 많죠.
그렇죠. 특히나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 그리고 가사 노동 때문에 명절 증후군을 겪으시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대부분 바닥에 앉거나 아니면 거실에 깔아놓고 그렇게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죠. 이때 우리가 특별하게 취할 수 있는 동작들이 쪼그려 앉아서 뭔가 음식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양반다리를 하고 구부정한 자세에서 음식 장만을 해보셨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허리 쪽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똑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허리가 받아들이는 그 하중이 100%라면 우리가 구부정하게 앉아서 허리를 굽히는 동작들은 180에서 190% 정도까지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그 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쪼그리고 앉는 동작이나 양반다리를 하는 것도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 쪽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주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그 하중을 100이라면 쪼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거의 700에서 한 800 정도까지 그렇게 부하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명절이 끝난 다음에 통증 그리고 불편한 느낌들, 심한 경우에 내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깨 인대의 파열이나 아니면 무릎 연골 쪽에 손상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죠. 네, 명절 잘 쉬려고 하다가 이제 몸이 불편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이제 뭐 음식뿐만 아니라 설거지도 또 명절 증후군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꼿꼿하게 서가지고 설거지를 할 수가 없겠죠. 바로 선 상태에서 무릎 그리고 허리 쪽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설거지를 평소 때처럼 5분에서 10분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설거지 양이 평소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장시간 서서 설거지를 해준다는 부분들이 결국 내 허리 뒤쪽에 있는 기립근이라는 그 단순한 근육들이 일을 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가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속칭 짝다리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으로 골반을 치우친 자세에서 설거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평소 때 가지고 있었던 골반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상체 쪽의 문제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거지 또한 주된 명절 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로 지금 좀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럼 일단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급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제가 한 가지 좀 알려드릴까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양반다리를 하고 있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일단 등 뒤쪽에 있는 기립근을 이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펴고요. 그 다음에 한쪽 다리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배까지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이때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허리 쪽에 근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이 좀 덜 된 상태에서는 무릎이 딸려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이때 이 부분들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릎 뒤쪽의 오금 부분은 최대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무릎을 당긴 상태에서 속으로 10까지 세워주시고요. 반대편도 한 번 더 이렇게 총 3세트를 해주시면 허리 쪽에 급성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방금 보신 그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가지 속으로 세면서 한 3번씩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이어서 목과 어깨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깨 쪽의 스트레칭 그리고 목 쪽의 스트레칭도 제가 한 가지씩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어깨 쪽의 스트레칭 먼저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깨 쪽에 통증이 갑자기 느껴진다. 아니면 뭐 팔의 뒤쪽으로 할 때 순간적으로 뜨끔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어깨 쪽의 통증을 천천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첫 번째 보는 것처럼 내 견봉이라고 하죠. 어깨 끝단 부분에 손끝을 갖다 대고 어깨를 앞쪽으로 천천히 돌려주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그냥 짧게 가볍게 운동하는 것들은 스트레칭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어깨를 앞쪽으로 10번 그리고 반대로 뒤쪽으로 10번 이렇게 총 10번씩
3세트를 해주시게 되면 어깨 쪽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목 스트레칭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네. 손에 깍지 낀 상태에서 목 뒤쪽으로 넘긴 상태에서 천장을 바라보는 스트레칭, 이 부분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주신 스트레칭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쉬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병원에 가야겠죠. 네. 네. 한방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대나 아니면 근육 쪽의 간단한 염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침 치료나 아니면 삐뚤어진 관절이죠. 뭐 골반이나 아니면 삐뚤어진 구조물들을 바로 맞춰줄 수 있는 추나요법들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몸에 척추 디스크가 발생을 해서 신경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관절염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을 했거나 무릎 연골이 닳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부분 파열이 일어날 때, 이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침이나 추나라는 이 치료만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방금 찢어진 부분들 아니면 부분 파열된 부분들의 손상을 다시 또 메꿔줄 수 있는 한약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요법들, 그리고 벌독에서 추출한 봉침, 염증에 가장 효과적이죠. 이런 조금 더 전문화된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도 어느 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뭔가 통증이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처치를 해주면 이 부분들이 치료가 훨씬 더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추나요법 관심 많으신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명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단순한 동작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이렇게 반복된 동작을 자주 수행을 했을 때 내 척추나 아니면 관절 쪽에는 과도하게 긴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때 관절이나 척추를 단순하게 풀어주는 추나요법을 통해서만으로도 충분히 통증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내가 평소 때 삐뚤어진 골반, 그리고 뭐 어깨 쪽이 많이 말려 있다든지 척추가 휘어 있는 부분들, 무릎 쪽이 한쪽이 튀어나오고 한쪽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의 불균형이 있다면 이 부분들의 통증이 나타났을 때 더 큰 질환들, 척추 디스크나 협착증 아니면 오십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미리 방지를 한다는 점에서 추나요법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추나요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혹시 그럼 이런 치료법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 일단 골절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나요법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염좌나 아니면 근육과 인대 쪽의 과긴장, 이런 부분들의 치료법들이랑, 그리고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쪽의 문제들, 그리고 무릎 연골 쪽의 파열, 이런 쪽의 치료들이, 추나 치료의 기법들이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이 내리고 치료법들을 결정을 해야만 별다른 문제 없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은 명절이 지나고 난 후에 명절 증후군에 대해서 예방법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 운동법, 스트레칭, 또 치료할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 효과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신 최우성 한의학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